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박고미 투자법,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 경영서 다루면서 투자에 관련된 책들도 적지 않게 다뤘던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많은 참고가 되었는데 대부분의 책들이 내용이 멋있고 이런 측면들은 있죠. 자기의 무용담을 이야기하고 투자에 대한 깊은 철학을 이야기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다 읽고 나면은 공허한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어쩌라고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행동하라고 조언을 해줘야 되는데 수준 높은 지식들만 나열하니까 읽고 나면 상당히 공허한 느낌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책 박고미 투자법은 정반대의 책이에요. 어려운 얘기 전혀 하지 않고 실용적인 이야기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 와, 책이 멋있다, 깊이 있는 철학, 이런 느낌은 없지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실용적인 지식과 유용한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책이죠. 제가 카피를 투자의 뉴 노멀이라고 정해봤는데 바로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방식이 투자의 그 새로운 노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과거에는 예금이나 적금의 금리가 12%, 15% 이랬단 말이죠. 지금으로선 상상하기 어렵죠. 전설적인 투자자인 워렌 버핏이 연평균 수익률이 20%란 말이에요. 근데 예전에는 그냥 적금, 예금만 해도 15% 정도를 수익을 얻을 수 있었으니까 깜짝 놀랄 일이긴 하죠. 그러다가 90년대 초반에 금리 자유화가 되면서 금리가 많이 떨어졌고 재테크 이야기가 많이 유행을 하게 됐죠. 그러다가 IMF 2008년 금융위기를 겪게 되면서 투자에도 이제 리스크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한 관념들이 우리에게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어떻습니까? 투자에 관련해서 지금 시대를 대표하는 두 가지 키워드를 꼽으라면 저금리와 양적 완화죠. 금리가 계속 낮은 것이고 앞으로도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은 거의 희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무제한 양적 완화, 돈이 미국이고 EU고 중국이고 그냥 무제한,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무제한 돈을 풀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현금에 대한 신뢰가 계속 낮아지고 있죠. 게다가 저금리, 그러니까 부동산에 돈이 몰리는 게 사실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나 지금 똑같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금융에 관련돼서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차근차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의 각각의 특징, 그리고 각각 다루는 상품들의 특성들, 개별 상품의 장단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투자에 내가 입문을 해야 되겠다 한다면 이 책 정도는 반드시 꼼꼼하게 한번 공부를 해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전혀 어렵지도 않은 책이고 투자에 관련된 실용서로 추천을 드리고 싶은 그런 책입니다. 행운에 속지 마라. 이것도 책 이름이죠. 나심 탈레비 쓴 책인데 예전에 저희 채널에서도 다뤘어요. 우리가 아직 투자에 관련돼서는 우리나라도 그렇게 역사가 길진 않잖아요. 투자를 행했던 분들의 경험 역사도 길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보면 투자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주식 투자를 한다면 개별 주식에 몰빵을 해서 그것도 단타로 어떤 좋은 정보가 들어오면 그걸로 해서 단기간에 몇십 프로 이상의 수익을 올리겠다. 또는 조금 안전하게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분산 투자를 한다고 하시는데 정확한 의미로 분산이라는 거는 다양한 투자 대상을 나누는 걸 이야기하는데 주식이라는 한 투자 대상 하에서 여러 종목을 구입하는 것을 분산 투자로 오해를 하고 있죠. 그건 분산이 아니죠. 왜냐하면 주식 자체의 장이 어렵게 되면 굉장한 리스크를 지는 거니까.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죠. 나심 탈레비 그런 행태를 무엇라고 얘기했냐면 러시안 룰렛 게임이라고 얘기했어요. 아시죠? 권총에다가 총을 하나 넣고 삥 돌려가지고 쏘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그리고 막상 그렇게 해서 몇 번 성공할 수는 있잖아요. 총알이 하나니까 확률적으로 몇 번 성공을 했을 때 그것이 자신의 실력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거는 단지 행운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론에서 나오는 뭐 500만 원으로 시작해서 뭐 50억 부자가 됐어요. 이거는 러시아 룰렛 게임을 한 1000번을 해가지고 한 번도 리스크에 걸리지 않는 그런 케이스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물론 개인적으로 뭐 주식 분야에 대한 지식이 많고 또한 그런 것들을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이 아주 풍부하다면, 전업으로 뭐 투자를 하면서 실력이 있다면 그런 방식의 투자를 해도 가능성은 있을 수는 있지만, 일반인이 그러한 형식의 투자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물론 선택은 개인의 몫이지만 투자라는 것은 사회적 문화적인 부분이고, 투자가 잘못된다면 온전히 한 개인의 파국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족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나아가서 전체 어떤 사회 안정과 관련된 문제잖아요. 투자에 대해서 우리가 리스크를 보다 중요시 여기는 이러한 투자 철학, 그런 것들을 반드시 점검해 봐야 될 그런 시기가 바로 지금의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변화 방향이 다른 자산에 투자하라. 그리고 복리. 이 책의 부제목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자산 배분 투자란 말이에요. 한 자산에 몰빵을 하는 게 아니라 분산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고, 그것이 또 변화 방향이 다른 자산에 나누어서 투자를 하는 것이죠. 물론 이게 상승장이다, 그랬을 경우에는 주식에만 전체를 투자하는 게 더 큰 투자 수익을 올릴 수는 있겠죠. 하지만 하락장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IMF 때도 그랬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 주식 하락으로 인해서 자살하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그런 것들이 뭐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고 사회 문제화 됐잖아요. 그 정도의 리스크를 안고 우리가 과연 투자를 해야 되는가,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거죠. 리스크를 배분하고 특히 깨지면 안 되는 그런 목돈을 굴리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리고 이 방법은 투자의 전설적인 분들이 인정하는 최고의 투자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산 배분에 뭐 예를 들면 뭐 현금 자산, 현금을 또 굴릴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안전 자산,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그리고 배당, 배당주에 대해서 관심이 최근에 많이 높아지고 있죠. 배당 자산이 있고, 그다음에 투자 자산. 그러니까 자산 배분 투자라고 해서 모든 리스크를 제로로 만들고 높은 투자 수익을 기대하지 않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 부분에 보다 공격적이면 투자 자산, 뭐 주식 투자 비중을 뭐 좀 더 높일 수 있는 것이고, 안전 자산 위주라면 뭐 채권 비율을 조금 높인다거나, 그러한 분배율 자체는 개인의 성향에 따라 어느 정도는 이제 조절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연금 자산, 이러한 방식이 있습니다. 이런 자산 배분 투자가 일반인들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이유가 투자의 최고의 그 발명품이라고 이야기되고 있는 ETF 투자 상품, 이것에 기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ETF는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국내에 뭐 우량주 20개 회사의 주식을 사겠다. 그러면 거기에 일정 정도 돈이 다 필요하잖아요. 근데 ETF는 이 자체가 이 20개 주를 하나로 모아서 하나의 그 주식 회사처럼 운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ETF 펀드의 일정 부분만 구입을 하면 되는 거예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운용하는 그런 ETF 펀드의 일정 부분을 구입을 하면 간접적인 부동산 투자가 되는 것이고, 뭐 채권 ETF, 그다음에 뭐 원자재, 금, 이런 것들이 다 ETF 형식으로 운영이 된다는 거예요. 펀드? 그러면 기존에 있는 펀드하고 뭐가 차이가 나나? 근데 ETF는 일반 펀드하고 다른 게 운용 보수가 굉장히 낮습니다. 우리 뭐 변액보험 이런 거 보면 운용 보수가 너무 높아서 한 7년, 8년 부었는데 그때 가보니까 간신히 뭐 원금이 되는 뭐 그런 황당한 일들 많잖아요. ETF는 주로 이제 인공지능이라든가 알고리즘으로 운영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운용 보수가 굉장히 낮죠. 그래서 이런 ETF 상품들을 잘 선택해서 분배해서 이용을 하게 되면 안전한 자산 배분 투자가 손쉽게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한 3, 4년 전에 장기 투자를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10년 뒤에 필요한 일이 있어서 그때 이제 판매를 했는데 수익률이 한 15% 정도, 이런 자산 배분 투자를 했더라면 그것보다는 훨씬 높은 수익을, 이건 또 안전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안전한 바탕하에 훨씬 높은 수준의 수익을 올리지 않았을까, 뭐 그런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들게 됩니다. 장기 투자를 해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건 우리 뭐 다 알고 있죠.
복리효과. 보통 복리효과는 최소한 10년, 20년, 뭐 이렇게 30년씩 가면서 엄청난 그런 수익을 안겨주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는 빠르면은 뭐 중고등학생, 늦어도 한 뭐 20대 대학생, 직장인, 그때부터는 뭐 시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투자는 운이다. 이 책에도 그 투자 고수들의 뭐 이런 관점들이 여러 나오고 있는데, 고수들끼리 만나면 늘 하는 얘기가 투자는 결국 운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 책에 관련된 자산배분 투자법, 여기에 뭐 운이다 이런 개념을 크게 덧붙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뭐 하이 리스크 이런 투자법이 아니니까. 근데 여튼 자산배분, 안전 투자가 된다 하더라도 뭐 수익률이 5%가 될 수도 있고 10%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여튼 투자에 관련돼서 우리의 그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항상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나심 탈렙의 행운에 속지 마라, 그 책에서도 그 주인공 시점으로 나온 인물이 자신의 자유로운 시간, 그런 것들을 가장 중요시 여기잖아요. 우리 보면은 투자한다고 하시는 분들 보면 온종일 그 투자에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체크하고 검색하고 모든 시간들을 거기에 이렇게 쏟아붓는. 근데 가만 보면 그렇게 해서 뭐 대단히 큰 수익을 얻으면 뭐 그것도 하나의 이제 업이 되는 거지만, 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라는 것도 ROI, 투자 대비 수익률, 그 투자라는 게 꼭 나의 돈 이런 부분이 아니라 나의 어떤 시간, 에너지,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근데 자산배분 투자법은 그런 측면에서도 아주 유익하다는 거예요. 일일이 들어가서 뭐 체크해 볼 필요 없는 거고, 1년에 한 번 정도 리밸런싱만 해주라는 거, 뭐 그런 정도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라는 세계는 굉장히 복잡다단한 세계고, 소개하는 상품 내용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부분들을 뭐 요약해서 뭐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성질은 아닌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을 통해서 꼼꼼하게 공부를 해보시거나 관련 유튜브도 운영을 하시는 것 같으니 뭐 그런 채널을 통해서 오늘 투자의 뉴 노멀, 박금희 투자법,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캐리커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